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프트 경마 1부 순서입니다. 4월 16일 토요 경마를 가지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토요 경마와 일요 경마가 좀 사뭇 다른 경주 성립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그 주로 컨디션의 극과 극을 달리지 않았나 좀 보여져요. 토요 경마 때는 조금은 이전보다는 조금은 정상적인 주로, 어찌 보면 약간은 좀 무거운 주로가 형성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평가를 했는데, 일요일 경마에서는 극단적인 선행 경합을 펼치고도 두 마필이 동반 입상하는 모습까지 연출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로 컨디션도 좀 꼼꼼히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고요. 역시 이제 월말 경마로 다가오면서 편성 자체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런 편성을 도와주실 분 백돌 위원입니다. 백돌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백돌 위원, 저는 이번 주 지난주 일요 경마 편성이 좀 어렵다, 난이도가 높다 이런 평가를 좀 내렸고, 이제 월말로 들어오면서 좀 편성 자체가 좀 점점 까다로워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월말로 치닫다 보니까 편성 자체에서 마필의 두수 자체도 상당히 많아졌고요. 편성의 기복형 마필들 간의 접전 구도 속에서 좀 이변이 속출할 수 있는 경주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경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런 편성이 다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어이없는, 좀 기복형 최대 이변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편성들도 있었고, 다소 정리된 모습도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조금 이변이 속출할 수 있는 경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경주 한 경주 모든 경주를 공략하시기보다도 좀 쉬어가는 모습도 한번 챙기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고요. 최근에는 기수의 컨디션도 상당히 중요하죠. 지난주에는 군세영 기수가 조금 컨디션이 좋지 못한 모습으로 많은 실망감을 안겼는데, 이번 주에는 기승전결에서 페로비치 기수도 돌아오고 많은 기수들이 다시 한번 합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수의 컨디션까지, 마필의 컨디션도 꼼꼼히 체크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경주 분석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진짜 어려운 경주를 좀 시간을 많이 두고 하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주 토요 경마를 보면 어려운 경주는 어렵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또 인기마 접전 양상도 몇 개 경주가 보입니다. 어찌 보면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제 일경주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일경주에 보면 이런 마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데뷔 전에 선전한 마필도 있지만 나름대로 발전 기대치가 있다라고 평가했던 말들이 좀 아쉬움을 주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어떠한 모습을 보일까요? 자, 일경주 출마표 보겠습니다. 토요 1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000m 결정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개의 마필이 데이트를 펼고 있습니다. 데뷔 전에 선전했던 말이 1번마 배트타임이란 마필입니다. 좀 주행 자세는 썩 좋은 마필은 아니라고 평가가 되는데 근성이 좋지 않나라고 좀 평가를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역시 인기를 나눠 갖고 있는 마필들이 조금의 결정력이 좀 아쉬움을 좀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좀 끌어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이번 경주에서 배트타임이 다시 한번 선전이 가능한지, 역시 또 어떤 상대마가 어떤 말들이 또 이변을 일으킬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돌리원, 이번 경주에 좀 선전을 기대해 보겠다. 어떤 말이 될까요? 역시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안쪽에는 1번 배트타임은 우선적인 관심거리 세력으로 손색이 없다 표현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주행심사의 모습, 기본기는 있었습니다만 실전을 통한 좀 검증이 필요하다 판단을 했는데, 데뷔전을 치렀던 편성 자체가 결코 약했던 편성이 아니었어요. 러너퀸, 고운매, 클레이슛, 지니에이스까지 선두권을 나서는 세력들도 많았었고, 전개도 초반에 약간의 충돌이 있으면서 원활하게 풀어내지를 못했는데
힘적인 모습으로 그 모습들을 극복해내면서 입상을 차지한 점은 마필의 기본기를 보여줬던 판단이고요. 이번에 인게이트 이점을 부여받았습니다. 스피드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1번 배트타임 우선적인 관심권의 세력으로 손색이 없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배트타이. 지난 경주가 경주 여건이 좋지 못했다. 초반에 추돌도 했다.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면 1번마 배트타임은 1000m 경주에서는 경쟁력이 높다. 이런 평가를 내린 것 같고요. 상대방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백동이요. 상대방 어떤 말이 있을까요? 실전을 통해서 계속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세력이죠. 바로 3번마 금강천하라는 전력입니다. 자, 이 마필은 작년 12월 달 그리고 1월 달의 경주 때는 발주가 좀 되질 않았던 모습이 많았어요. 기본 주행이 좀 덜 잡혔던 느낌이 있었는데 재구염으로 주기가 좀 늘어졌었던 직전 3월 달의 경주에선 완벽하게 좀 달라진 발주 능력을 보여줬던 전력입니다. 당시에 선두권을 나서는 세력들 사이에서 오히려 선두권의 스피드를 보여주면서 앞산을 장악했던 모습은 상당히 여유가 주었고요. 힘이 덜 찬 모습 속에 상대가 라스트 코디와 마중물이었다는 점, 그 점에서도 마필의 기본 스피드 그리고 변화 자체는 우수했기 때문에 병합위주의 훈련 속에 근성이 좋아진 이번의 경주 단독 선행 가능한 3번마 금강천하 관심결의 세력으로 손색이 없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가장 아쉬움이 남는 마필일 것 같습니다. 바로 6번마 고운매. MC께서도 이 말을 염두에 두고 말씀해 주셨을 것 같은데 평골절 이후였던 2월 달의 경주에선 안쪽 1번 게이트에서 아르고 플라잉에 의해서 진로가 막히면서 손해를 받고 오히려 직전인 경주에서는 좀 능력을 보이지 않을까 판단을 했는데 초반에 전개가 살짝 밀리긴 했어도 뽑아낼 수 있다는 판단은 들었습니다만 기대만큼의 성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편성 대비 강도는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씩이나마 변화를 보여주는 6번마 고운매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복편권의 세력에선 외곽 쪽에 있는 11번마 몽글이라는 마필의 변화도 한 번쯤은 주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에 데뷔전은 좀 졸전 아닌 졸전을 펼쳤고 단기 휴양을 다녀왔던 마필이죠. 마필 자체가 재검 때 모습을 보시면 이제 아메리카 드림이라는 스피드형 마필이 이제 재검을 치렀는데 그 마필과 마지막까지 끝걸음과 스피드를 비교해봤을 때 기존의 모습보다는 변화가 확연하게 뚜렷해진 모습입니다. 과연 외선 전개에서 딘 홀랜드 기수가 어떤 전개를 끌어낼지가 관건인데 상태 자체나 변화 자체는 상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의 변화도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모든 마필 좀 나름대로 인기를 나눠갔겠고요. 11번마 몽글이라는 마필이 이제 오랜 공백을 있는데 이 마필을 이제 복병권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백동님, 8번마 자이언트 특급이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고 있어요. 이 마필의 입상 기대치 한번 여쭤볼까요? 저는 이번 경주 자체가 안쪽에 있는 3번마 금강천하라든가 고운매가 어떻게든 선두권을 좀 나서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이언트 특급 자체가 기본적인 순발력은 있기는 있습니다만 두 마필의 초반에 게이트의 이점과 전개적 이점을 넘어설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전개에서 마지막 근성 저는 이번 경주는 회의적입니다. 예, 저 역시도 이제 이번 경주는 어찌됐든 1번마 배트타임을 중심으로 해서 3번마 금강천하 그리고 6번마 고운매에 좀 더 집중하고 싶은 경주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 상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300m 별정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9개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부진영 마필, 어찌 보면 공백전에 출제하는 이런 마필들이 좀 인기를 좀 나눠갖고 있는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어찌 보면 정말 세심하게 좀 따져봐야 될 경주가 아닌가 평가되는데요. 자, 상경주 백돌 위원이 전개도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개도로 풀어드릴 오늘의 3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아무리 단촐한 편성 구도죠. 기존의 편성 대비 능력적인 기대감을 가질 전력은 적은 마필들 간의 접전 구도입니다. 경주를 통해서 서서히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들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전개적인 모습과 힘적인 모습에서 훈련에서의 성과까지를 고려했을 땐 역시 말씀드릴 4두의 근소한 우위가 점쳐지는 오늘의 경주입니다. 1번, 6번, 7번, 8번 4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 치열한 접전 양상이 벌어질 모습인데요. 자, 초반부 전개는 게이트 이점이 좋은 마필 1번 에바로드가 빠르게 선두권 장악을 시도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뒤이어 선취입이 좋은 8번 썬빅터가 차분히 외선에서 몰고 올라올 걸로 판단이 되고요. 두 마필을 보내놓고 힘으로 뛰어주고 있는 마필들 7번마 브라보데이 그리고 공백전이지만 회복세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6번마 레이저 드리머도 취입의 타이밍을 가져가기 위해서 선두권의 흐름에 차분히 편승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1번, 8번,
7번, 6번 4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 차분한 전개를 이끌어 나갈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역시 무엇보다 능력에 대한 전개에 대한 기대감이 앞서 있는 전력, 단연 1번마 에바 로드라는 전력입니다. 자, 걸음의 변화를 보인 직전의 경주였죠. 기억나실 겁니다. 당시에는 인기도에 상당히 밀려 있었는데 훈련에서의 성과가 굉장히 좋아졌다. 이마필 변화에 주시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쉽게도 3위권의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전개가 밀린 가운데서 마지막까지 보여준 탄력 자체는 역시 훈련에서의 모습이 연결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번에는 거의 인기를 많이 끌어준 마필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발주 자체가 좋아진 에바로드로선 인게이트 2점, 한층 약해진 이번의 상대에선 어떤 전개라도 우선적인 기대감은 앞서 있다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후차권에선 힘에서의 여유가 좋은 8번마 썬빅터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는 경주인데요. 최근에 강한 상대들을 만난 담점도 있습니다만 힘에서의 모습은 매번 여유가 좋았던 전력이에요. 주행이 다소 매끄럽지 못했던 단점도 있었고 최근 대비 무엇보다 해볼 만한 상대를 만났다는 점이 가장 주목할 문제인데요. 안쪽에 있는 1번마 에바로드가 선행을 나설 만큼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빠르지 않습니다. 썬빅터, 최근의 모습, 힘에서의 여유. 이제는 주행 자체나 목수임도 상당히 매끄러진 이번의 모습이라면 상위 등급의 마필과의 병합성과 이번 경주 충분히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7번마 브라보데이라는 마필의 변화 자체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10월의 경주에 이어 파행으로 인해서 단기 휴양이 있었던 전력이죠. 이 마필 같은 경우에는 발주에서 약벽이 좀 심해서 가능성 자체를 좀 보이질 못했던 전력인데 직전 공백전 입상 자체는 아쉬웠다 하더라도 기존의 모습보다 발주 자체는 상당히 매끄러워진 모습은 주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모습을 보이는 기수죠. 윤태혁 기수가 연일 이 마필에 대해서 애정을 들이면서 공을 들여줬고 성과 자체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힘에 대한 여유 좋은 브라보데이도 서서히 변화를 보이고 있는 이번의 시점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복병권의 세력에선 6번마 레이저 드리머의 이변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12월의 경주 이후 단기 휴양을 다녀온 마필이죠. 여타 다른 편성에서의 모습이라면 이 마필은 사실상 입상을 기대한 전력으로 말씀드리기 좀 껄끄러운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마필을 추천드릴 수 있을 만큼 편성 강도는 상당히 낮아졌고요. 힘으로만 뛰어지는 레이저 드리머로선 공백전 의외의 가벼운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직선에서의 힘싸움이라면 이마필 역시도 최대 이변까지는 한 번쯤은 고려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전개상의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1번마 에바 로드를 필두로 8번마 썬빅터, 7번마 브라보데이, 이변 가능성 있는 6번마 레이저 드리머까지 4두의 접전이 기대감이 좋은 오늘의 3경주입니다. 예, 직전 경주에 잘 뛰었던 1번마 에바로드. 레이스 자체도 빠르지 않기 때문에 최적의 레이스를 펼칠 것 같아요. 선행이든 선입이든 가장 좋은 자리에서 레이스를 펼칠 것 같아서 1번마 에바로드는 저도 좀 믿고 싶습니다. 이마필은 입상권 전력으로서 좀 안정적이지 않나 이런 평가하는데 상대마로 보고 있는 마필들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먼저 그 6번마 레이저 드리머는 그 휴양을 갔다 왔는데요. 이게 그 거세를 단행한 마필입니다. 휴양 가서 거세를 한 마필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거세를 했기 때문에 체중 변화가 심하지 않겠지만 어찌되었든 체중 변화는 좀 한번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7번마 브라보데이 같은 경우는 이제 마방을 옮긴 마필입니다.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마방도 옮겼지만 마주 변경도 있었던 말이에요. 그래서 7번마 브라보데이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좀 꼼꼼히 살펴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여쭤볼까요? 안쪽에 있는 2번마 대명스타입니다. 이번 레이스가 좀 빠르지 않을 것 같아요. 지난 경주 나름대로 종반 걸음이 나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2번마 대명스타 좀 어떻습니까? 저는 솔직히 이런 편성 자체는 전 좋아하진 않습니다. 우선 그렇죠? 에바로드 같은 경우에는 전개상의 우위를 챙길 수 있는 모습인데 사실상 이번 경주 자체가 전개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에바로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나서고 나머지 마필들의 힘적인 모습은 좀 비슷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누가 좀 더 훈련에서의 성과가 좋았냐라고 판단을 봤을 때는 저는 외선에 있는 브라보데이와 썬빅터, 레이저 드리머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명스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마필에 비해서 말씀드린 마필에 비해서 전혀 뒤진다라고는 평가할 수 없겠습니다만 끝걸음의 여력이나 변화 자체는 상대 비교를 했을 때는 아직은 좀 덜이란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는 이번 경기는 지켜볼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좋습니다. 어찌 보면 그 백돈희 의원이 얘기한 내용이 보면 에바로드는 어쨌든 전개가 상당히 용이하게 풀릴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지막 한발 싸움이라면 사실상 누구도 못 믿는다는 거죠. 썬빅터도 과연 그 능력이 월등한 마필일까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경주입니다. 엇비슷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뛰어온 모습 보면 썬빅터가 조금 위에 있어 보이죠. 그래서 8번마 썬빅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여타 마필은 좀 여러분들께 좀 선택권을 좀 넘겨드리겠고요. 앞에 경주가 주로가 좀 가볍다 그러면 5번마 해같이 빛나리가 어찌 보면 단독 선행도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경주는 1번마 에바로드를 중심으로 해서 후차권은 조금은 이변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돌리원 지난주 제주경마죠. 백호 부부의 썬더녀와 역시 승부경주로 적중 중으로 그랬습니다. 14.6배 곡승 10배당 14.6배 양성 10배당 24.8배 이런 배당 10배 넘는 배당을 하나 제대로 적중을 한다면 경마는 하루 종일 즐거울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것을 힘을 실어서 공략했다.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백돌리원이 매일 이러고 보면 승부경주 중배당 하나씩 꼭꼭 좀 선정해서 선전하는 것 같은데요. 좀 많은 관심,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준비한 경주는 4경주입니다. 4경주 출마표 오시죠. 수요 4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200m 연령권 해킹직택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주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능력 상세를 보면서 이번 경주 승급전에 도전하고 있는 마필과 현등급의 이제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 간의 접전 양상으로 보집니다. 어찌 보면 쉽게 접근하면 쉬울 수 있는 경주인데 저는 곳곳에 복병마도 도사리고 있는 경주로 평가됩니다. 과연 백돌위원은 어떠한 마필에 관심을 갖고 이번 경주를 승부 경주로 지정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돌위원. 네, 오늘의 추천 경주 4경주, 방송 추천 경주 4경주입니다. 매주 이제 좋은 모습으로만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는 다적중을 필두로 좋은 모습 보여드렸습니다만 좀 파괴력 있는 적중은 좀 아쉬움을 남겼던 것 같은데요. 토요일경마 자체에는 노림수가 상당히 많은 경주들이 많아서 초반부터 후반까지 최선을 다한 적중으로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초반부 포문을 열어드릴 경주가 4경주일 텐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번 경주 포인트는 역시 9번마 섬감일 것 같아요. 섬강이란 마필을 믿고 공략을 하느냐, 섬강이란 마필을 꺾고 공략을 하느냐. 그 작은 차이 하나만으로도 정말 경주 자체를 쉽게 풀어나갈 수 있다는 판단인데 저는 이번 경주 9번 섬강이를 좀 더 강하게 믿고 공략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마필이 2월달에 오픈 경주에선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전개를 선택을 했고 마지막까지 그래도 나름의 근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죠. 경주 이후에 마필이 편골절이 약간 있어서 골편 제거 수술로 인해서 주기가 17주로 좀 늘어지긴 했습니다만 훈련을 준비하는 과정이나 재검 때의 모습, 강도 높은 훈련보다 컨디션 유지의 훈련이었습니다만 상태 자체는 상당히 가벼운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상대 마필들의 전력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준비 자체에서 최선을 다해준 9번 섬광이 이번에 경주 믿음을 가지고 공략해 주신다면 정말 재밌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후차권에서는 역시 기대감을 가지는 전력이 있어서 이번 경주를 승부처로 지정을 했습니다. 훈련을 보면서 이 마필이 왜 이렇게 좋아졌을까 한번 고민을 했던 마필이 있는데 편성을 보고 나서 이 마필이 여기에 출주를 하는 걸 봤는데 상대들의 모습을 봤을 때 이번 경주에서는 반드시 노려야 될 타이밍이라고 판단하는 마필이 한 두 있어요. 두 마필 분명히 전개상의 우위와 훈련에서의 성과 모든 조건이 앞서 있는 만큼 강한 적중으로 보답드릴 오늘의 4경주입니다. 예, 편골절이 있었던 말이지만 9번마 성광이를 믿고 싶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광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또한 성광이를 충마로 세웠다 그러면 후차권에서는 좀 나름대로 좀 인기를 가질 수 있는 마필, 또 인기를 좀 부합하지 못해도 최근 들어서 좋아지고 있는 마필들, 이런 마필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중배당에 포커스를 두겠다 이런 좀 욕심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백돌위원과 함께 해주신다 아니면 더 좋은 결과 만들어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요 5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300m 연령오픈 행복객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주의 마필이 데이트를 채우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그래도
이 마필의 선전을 좀 기대하고 싶다 이런 마필이 한두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상대 마필로서는 좀 옥석을 가려야 될 경주로 좀 보여지는데 지난 경주에 어찌 보면 상당히 레이스가 꼬였던 말인데 너무나 선전해줬던 말이에요. 이제는 계속해서 좀 더 나은 성적을 걸 수 있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마필인데 자, 이 오경주도 백돌위원이 전개도로 풀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개도로 풀어드릴 오늘의 오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총 12마리 마필 간의 접전 구도죠. 현등급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과 최근에 전력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전력들, 곳곳에 함정을 변화를 보일 수 있는 전력들이 몇 두가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능력에 대해서 꼼꼼한 체크는 필요했습니다만 직전 경주부터 믿음을 가지고 추천을 드렸던 마필 한두가 다시 한번 회복세에 대한 믿음이 워낙 좋은 모습이라 중심에 대한 강한 믿음, 후차권에서의 집중력 있는 모습으로 공략을 드릴 오늘의 오경주입니다. 자, 모든 조건을 고려했을 때 역시 4두의 접전이 기대감이 좋은데 1번, 4번, 7번, 11번 4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 차분한 전개를 이어나갈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초반부 전개는 게이트 A점이 좋은 전력이죠. 1번마 나범 캐슬이 빠르게 선두권 장악을 시도할 걸로 판단이 되고요. 자, 뒤이어서 선취입 자유로운 마필 7번마 온더스테이지가 차분하게 경주 운영을 따를 걸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힘에서의 여유가 좋은 4번마 조계산과 외선에서 차분하게 스피드로 전개를 풀어나갈 수 있는 11번마 퍼펙트 라이프까지 1번, 7번, 4번, 11번 4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 치열한 접전 양상이 벌어질 오늘의 오경주입니다. 자, 무엇보다 마필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기대감에 대해서 가장 앞선 전력은 단연 7번마 원더 스테이지라는 전력이죠. 자, 직전 출주에서도 방송 추천의 중심으로 믿음 있게 추천을 드렸고 좋은 결과로 보답을 주었던 마필입니다. 무엇보다 상당히 고마웠던 건 당시 온더스테이지가 발주 당시에 착지 불량으로 하마터면 당시 기승을 했었던 임기영 기수가 낭발을 할 뻔했었죠. 일반적인 마필이라면 그 정도의 전개가 밀린 상황에서 입상을 기대하기 힘든 모습이었는데 마지막까지 근성을 발휘하면서 준우승까지 올라오는 기염을 통해줬던 최근의 회복세가 완연해진 마필입니다. 이번에는 상대 자체도 굉장히 약해졌고요. 이제는 힘에 대한 여유 자체가 워낙에 좋아진 온더스테이지. 선두권의 흐름도 강하지 않은 이번의 경주에선 어떤 전개라도 우선적인 관심권 세력으로 손색이 없다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후자권에선 내측에 있는 1번은 나범캐슬의 스피드에 기대감이 좋은 경주입니다. 2월의 경주에서 기존의 모습보다 좀 군살이 빠진 모습으로 스피드를 좀 변화를 보여줬고요. 직전의 경주에선 불리한 외선에서 무리 없이 선두권을 장악해내면서 끝까지 지켜낸 변화가 좋은 세력입니다. 자, 승급전이지만 마체의 상태는 여전히 가볍고요. 다시 한번 선행 강공을 펼칠 수 있는 이번의 모습이라면 상대 강하지 않은 선두권 강하지 않은 이번의 경주 우선적인 스피드를 볼 나범캐슬 관심권의 세력으로 손색이 없다 표현을 드리고 싶고 자, 4번마 조계산의 회복세에 대해서도 염려가 좋은 경주죠. 자, 힘에 대한 여유도 좋습니다. 선입에서의 기본기도 좋아요. 최근 훈련에서의 모습도 가벼움이 좋은데 실전으로의 연결이 잘 안 되는 모습입니다. 직전의 경주에선 무리한 선두권의 가담으로 순간적인 증속이 밀리면서 전개가 완벽하게 꼬여버렸고 운영 자체를 풀어나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차분한 내선에서 자기 말머리말 풀어만 준다면 힘에서의 여유나 최근 변화 충분히 연결을 해줄 수 있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무시 못할 전력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11번마 퍼펙트 라이프도 이번 경주에선 결코 스피드를 무시할 수 없다 판단을 합니다. 몰아가는 스피드가 좋은 마필로 승급전이 직전의 경주에선 다소 가볍게 적응에 주안점을 두었던 전력입니다. 입상을 하는 과정까지 사연이 많았던 전력인데 최근에 훈련 성과가 우수해진 모습으로 승급전 무난하게 적응 마친 이번의 경주 충분히 선두권을 가담할 수 있는 전력인 만큼 11번마 퍼펙트 라이프의 의지까지도 충분히 읽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회복세가 좋은 7번마 온더 스테이지를 필두로 1번마 나범 캐슬, 4번마 조계산, 그리고 11번마 퍼펙트 라이프까지 4두의 접전이 기대감이 좋은 오늘의 7경주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7번마 온더 스테이지 지난번에 착지 불량을 익히고 선방을 해줬다. 저 역시도 이제 7번마 온더 스테이지는 이번 편성이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좀 평가를 내리고 싶어요. 근데 이번 레이스가 지금 그 전개도를 풀어드리면서 나범캐슬이 단독 선행 것 모양새로 지금 이제 설명해 줬는데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 8번마 플라잉 스톰도 순발력이 있고 3번마 핑크스타도 순발력이 있거든요. 근데 단지 1번 나범캐슬이 1번 게이트에 들어왔다고 해서 수월하게 선두권을 장악할 것 같이 말씀해 줬는데
가능할까요, 그게? 저는 이제 전개도에서 4두로 설명을 드리니까 예. 그 안에서 나본캐슬이 선행을 나설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가 필요하죠. 그래서 뭐 핑크스타라든가 바깥쪽 플라잉스톰 자체도 객관적인 스피드는 결코 약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보였던 나본캐슬의 회복세와 인게이트의 이점이라면 치범인 기수의 안정 충분히 해볼 만한 상대를 만났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선행이 아니면 입상을 기대하기 힘든 나본캐슬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선행을 나서줄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나본캐슬이 선행을 못 나가고 바깥쪽에 있는 핑크스타나 플라잉스톰이 선행을 나서는 상황이 되더라도 두마필은 결국 경합 속에서 입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전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인 이점이죠. 나본캐슬을 좀 더 우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따져봅시다. 일본은 나본캐슬이란 마필은 선두권을 장악하지 못한 주행 심사 때부터 뭐 종반걸음이랑 결정력이 아무것도 없었죠. 지난 그 2월달 경주인가요? 그때 당시에 보면 사실상 이 마필이 선두권이 아니라 박오름 기수가 기승했던 아름다운 수인가요? 그 마필도 순발력이 있다라고 평가하지 않았던 말들이 외곽에서 선두권을 장악했던 거거든요. 근데 두 마필 다 몰락을 했던 거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핑크스타 같은 경우는 뭐 선입으로 아직까지는 뭐 입상이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1300m까지는 입상 가능성을 계속해서 엿보였던 말이거든요. 근데 플라잉스톰이 어찌 보면 발주 능력은 가장 앞서 있는데 외곽 곁에 밀려 있다는 점이거든요. 근데 나본캐슬은 엄청난 압박을 뭐 선두권을 장악한다도 엄청난 압박을 받을 것 같고 플라잉스톰 선두권을 장악하지 못했을 때는 그야말로 못 뛸 가능성이 훨씬 더 열어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나본캐슬의 선두권을 장악하지 못했을 때죠. 하지만 저는 이번 경주 선두권을 장악할 수 있다라고 좀 더 가능성을 높게 두고 싶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 핑크스타는 따라가는 전개에서 가능성을 보이지만 입상을 하지 못했고 플라잉스톰은 나본캐슬을 넘어선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따라가는 전개는 더욱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세마필의 경주 선상에서 능력과 전개 조건을 판단했을 땐 그래도 나본캐슬의 선전이 좀 더 우위가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딱 한 마필만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민손이란 마필은 가벼운 줄에서도 추임력을 발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체가 워낙 왜소하다 보니까 기복이 상당히 또 심한 모습을 보였는데 5번마 민손의 마지막 역전 모습 어떨까요? 고민이 많이 됐어요. 솔직히 저도 민손이 직전 경기에서 보여준 추임력 자체는 여력감이 좀 좋았다고 평가를 하는데 곰곰이 생각해보고 판단을 그 경주 자체를 돌려보신다면은 저는 다소 좀 어부지리성 입상이 있었다고 좀 평가를 해요. 앞선에 나섰던 마필이 몰락하면서 내선에서 곱게 따라갔던 민손이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고 평가를 해드리고 싶고 거리가 늘어난 1300이 결코 민손에게 유리할 거라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연투 능력 자체는 저는 이번 경주를 통해서 한번 입증을 받아야 된다고 평가합니다. 예, 저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됐던 경주 같습니다. 이 온더 스테이지는 뭐 선출 발휘가 가능하다. 좀 내초로 기대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는 하지만 선출이 좀 가능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거죠. 플라잉스톰이나 핑크스타가 나본캐슬하고 어떤 레이스를 펼치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마필이 선두권을 장악하자고 덤비면 결과적으로 보면 경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뭐 조계산이라 마필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이 추천을 드려왔던 말 같아요. 근데 정말 기승하기 어려운 말 같죠. 매번 참고 있다가 마지막 한 발을 쓰는데 그 한 발도 잘 나오는 게 아니라 그만큼만 나오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경주 오히려 참고 한 발을 쓰는 마필도 관심을 가져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어요. 이번 경주는 7번마 온더 스테이지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은 넓게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중계 5경주입니다. 한라마 2등급 161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8개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한라마 2등급 경주인데요. 1610m를 뛰어본 마필이 뭐 8개의 마필을 하지만 3마필 외에는 경주 경험이 없습니다. 이 거리적 변수가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제주경마 현재 있는 이윤리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윤리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제주 5경주를 선정하셨는데요. 이번 경주가 그 거리 경험이 없는 마필들이 출주해서 약간의 좀 변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5경주 좀 풀어주십시오. 네. 한라마 2등급이죠. 900점 이하 마필들의 1610m 경주가 되겠습니다. 거리 적응에 따른 뭐 또 변수가 있는 그런 경주인데요. 능력의 차지가 크지 않은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단촐한 편성이지만 충마가 없는 또 혼전 경주를 예상을 드려보겠습니다. 7점마 중에 가장 안정적인 능력을 보여주면서 최근 적응력 살아나고 있는 7번 기쁨 여왕이죠.
거리가 늘면서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말이 되겠고요. 직전 경주 짧은 거리였지만은 경쟁력 충분한 모습 보여줬고요. 최근 훈련에 대한 좋은 결과를 발휘할 수 있는 말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말이 되겠고요. 상대 말로는 3번 포문인데요. 일단 다소 불안 요소는 있지만 외곽의 8번 열풍독주와 동일 마봉의 말로 첫 골이지만 직전에 아쉬움과 함께 이번 경기 연속 출전으로 출전이 되고 있는데 직전 경주를 탐색전에 이은 이번 경주 재능력 발휘 기대해 볼 수 있는 경주로 일단 예상을 해보겠고요. 훈련은 가벼운 컨디션 위주의 훈련이었지만 이 말의 능력 또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도전하는 2번 야심작 역시 직전의 능력 외로 인기 순위에서 좀 밀렸었죠. 하지만 경주 막판 직선에서 막강 추진력을 돋보인 말이 되겠고요. 첫 거리의 불안 요소는 있지만 역시 길고 강도 높은 훈련으로 상대 적응력을 이번 경주 키운 말로 직전 경주 후에 여력이 많았던 만큼 이번 경주 우승 도전 나서는 도전 말이 되겠고요. 복병권에서는 6번 삼국시대인데요. 직전 경주에서 강한 상대와의 경주에서 경쟁력을 보여주었고요. 꾸준히 순치 과정을 거쳐오면서 걸음에 안정감을 찾은 말이 되겠고요. 지구력의 난조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이번 경주 역시 훈련의 변화도 없습니다. 하지만은 부쩍 힘차면서 뚝심과 근성 발휘되고 있는 말인 만큼 이번 경주에서 거리가 늘어난 만큼 또 각질상 선취 가능한 말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복병권에서 이마피를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7번마 기쁨 여왕 중심으로 상대마를 좀 이제 선택해 주셨는데요. 두 마필을 한번 여쭤볼까요? 네. 8번마 열풍도주란 마필이 2월 19일 경기 때 보면 1대 천하란 마필이라 중반에 이제 선두권에 가담하면서 이제 또 아쉬움을 줬던 말인데 이 8번마 열풍독주 1600m 거리겸이 있고요. 1번마 블랙왕이란 마필도 물론 이제 6번마 삼국시대란 마필이 선두권을 좀 장악할 가능성이 높은데 1번 게이트의 장점이라면 1번마 블랙왕이 선두권을 장악했을 때 거리겸이 없다는 점에서는 이러한 마필도 입상권을 도전 가능할 것 같은데 1번마 블랙왕, 8번마 열풍독주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이 열풍독주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에서 역시 인기를 받았지만은 다소 좀 부진했고요. 역시나 주행 과정도 그렇고 좀 이번 경주 데뷔하면서 순응도에서 다소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일본 블랙왕 같은 경우에는 역시 상당히 능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선에서 경주 전개 선행을 끌고 나가면서 이마필도 선전을 할 수 있는 말인데 막판 거리가 1610이고 또 이 지구력에서 그간의 경주에서 다소 난조를 보였다는 점에서 현장에서 다소 좀 체크가 필요한 말이 아닌가 이렇게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이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윤 의원님은 7번마 기쁨 여왕 중심으로 해서 3번마 포문 그리고 2번마 야심작 여기 6번마 삼국시대를 상대마로 지목해 주셨습니다. 토요 7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400m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개의 마필이 데이트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이런 표현을 쓸까요? 좀 인기맛 접전. 어찌 보면 최근 상세 있는 마필의 선전이 이루어진다 아니면 상대마의 옥석을 가려야 될 경주라고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 경주 7경주 백돌위원이 전개도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개도로 인사를 드릴 오늘의 7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m 총 12마리 마필 간의 접전 구도죠. 상승세의 걸음이 좋은 마필 간의 접전 구도, 서서히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복 마필들 간의 소폭의 상승세. 하지만 능력적인 측면과 모든 경주 조건에서 중심에 대한 믿음은 좀 더 서 있는 경주인 것 같습니다. 중심에 대한 확실한 선정 속에서 후차권에서의 압축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 모습인데 전개적인 여건과 훈련 성과까지 고려했을 땐 역시 4대의 접전, 좀 더 압축이 좀 앞서 있는 경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반부 전개는 스피드에 대한 기본기가 좋은 전력이죠. 4번마 프리티보이가 좀 더 빠르게 선두권을 장악할 수 있는 모습이고요. 뒤이어 승급 이후 적응력을 보이는 7번마 대한봉도
이번 경주라면 차분하게 2선에 가담해줄 수 있는 모습으로 그려질 것 같습니다. 또한 공백전 무난하게 적응을 마친 8번마 행복한 동행도 선입권 가담 능력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듯 싶고요. 기본기 좋은 마필이죠. 12번 딕시 플로이트 오히려 외선 전개라면 전개적 이점을 살려나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4번, 7번, 8번, 12번 4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 차분하게 전개가 이루어질 텐데 역시 무엇보다 능력과 전개에 대해서 기대감이 앞서 있다. 말씀드릴 수 있는 전력 4번마 프리티보이겠죠. 데뷔 이후 결정력에 대한 모습은 매번 조금씩 부족한 모습은 있었어요. 하지만 5번의 경주에서 4번의 입상을 기록할 만큼 어떤 경주든지 꾸준함과 탄력을 보여줬던 전력입니다. 흐름에 따라서는 선두권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또한 따라가는 선입권의 전개에서도 매번 꾸준함이 좋았던 전력인데요. 직전 경주에선 상대권의 압박이 상당히 심했는데 그 압박을 뿌리치고 다시 한번 선전을 해줬던 전력입니다. 오히려 최근 대비 만난 상대 중에서 가장 흐름적인 모습에서 편안하게 경주 운영을 할 수 있는 상대들을 만났기 때문에 최근의 상승세 이어갈 수 있는 4번 프리티보이 경주의 중심으로 손색이 없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후차권에선 우선적인 변화에 대해서 기대감이 좋은 건 7번마 대한봉이란 마필입니다. 승급 이후에 모습도 좋았는데 최근 2번의 경주는 좀 흐름적인 모습, 상대적인 모습에서 상승세를 좀 이어나가질 못했죠. 가장 중요한 건 상대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마필 중에서 레이팅이 가장 높습니다. 35점으로 가장 높다 보니까 최근에 늘어난 부중을 극복하지 못했고 결국엔 직전에는 하정운 기술을 기승시키면서 감량 요건을 좀 충족시키려고 했던 모습이었죠. 조건이나 모든 준비 과정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직전의 경주에선 초반에 하정운 기수가 발주해서 약간 멈칫하면서 전개를 끌어낼 수가 없었어요. 밀려난 전개에서의 아쉬움. 이번엔 하정운 기수가 다시 한번 연속 기승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이 느려진 이번의 경주 변화 자체는 무시할 수 없다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자, 8번마 행복한 동행의 회복세 자체도 이번 경주라면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에서의 여유가 좋은 뚝심형의 마필, 외선에서 몰아가는 탄력이 탁월했던 전력. 자, 직전 경주는 찰가상으로 인해서 주기가 좀 늘어졌어요. 다소 상태 자체도 가벼운 모습은 있었습니다만 초반에 내선에서의 추진은 좋았습니다만 마필이 끌리는 것을 신영천 기수가 좀 제어를 하게 되면서 마지막까지 원활한 추진과 동력이 좀 아쉬웠던 모습이죠. 하지만 공백전을 감안했을 때 걸음 자체는 크게 이상이 없었고 7전으로 이제 맞이한 정상적인 출전을 맞은 이번 경주에선 패턴 자체도 올라가면서 마필의 여유감도 좋아지고 있는 만큼 8번마 행복한 동행의 회복세도 무시할 수 없다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자, 복병권의 세력에선 12번마 딕시 플로이시 가진 능력에 비해서 능력을 표출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동안 과도한 부중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고 힘에 대한 여유는 좋은데 중속감이 떨어지는 모습으로 아쉬움을 남겼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마필도 이제는 스피드가 선입권에 가담할 수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4번마 프리티보이와 안쪽에 있는 마필 몇 두를 제외하곤 딕시 플로이도 오히려 외선에서 가담할 수 있는 경주 흐름을 만났기 때문에 최근에 아쉬움 만회해줄 수 있는 편성 만난 12번마 딕시 플로이의 이변 가능성도 염두는 필요해 보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스피드와 전개에서 앞선 4번마 프리티보이를 필두로 7번마 대한봉, 8번마 행복한 동행, 12번마 딕시 플로이까지 4두의 접전이 기대감이 좋은 오늘의 7경주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오늘 백동희 의원하고 저하고 아마도 충마급의 마필은 좀 공통된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상대마를 지목하는 마필들이 좀 여러 번 경주가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경주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선택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에 좀 관심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역시 4번마 프리티보이의 상승을 저 역시 좀 기대해보고 싶고 백동희와도 프리티보이를 충마급의 마필로 말씀해줬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백동희 의원이 말씀하신 식으로 8번마 행복한 동행이 얼마만큼 컨디션이 하느냐. 이번에 출주 주기로 정상적으로 들어왔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같습니다. 그리고 백동희 의원은 가장 복병권 세력으로서 7번마 대한봉을 말씀해줬고요. 12번마 딕시 플로이까지 상대마로 지목을 했습니다. 저는 역시 이제 8번마 행복한 동행은 관심을 가져야 될 마필이라고 보지고요. 정기선 유리한 마필 3번마 당찬 비상이나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 때에도 누차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주행 자세가 상당히 좋은 마필이다라고 말씀드렸던 마필 9번마 아름다운 순간. 비록 승급전이지만 관심을 갖고 싶다라고 좀 표현을 쓰겠습니다.
토요 8경주입니다. 국내에서 4등급 1200m 연령권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1개 마필이 추가 등록했습니다.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든 경주예요. 근데 8경주를 승부처로 지정했는데 여러분들도 이 마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고민을 할 거예요. 자, 안쪽에 있는 1번마 대한천왕이라는 마필입니다. 저는 1번마 대한천왕은 이번 경주에는 두 번 다시 실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됩니다. 1번마 대한천왕이 어떠한 전개를 펼치냐가 중요한데 저는 마필의 능력이 비싸고 능력 상승 있는 마필들 간의 경주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전개의 흐름, 전개죠. 흐름이 중요하다고 평가합니다. 저는 1번마 대한천왕이 어떠한 전개 속에서도 입상의 한 자리를 이번엔 차지할 수 있다야 한 표를 던질 거고요. 1번마 대한천왕을 놓고 상대마 옥석가리게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순서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마지막 순서는 구경주입니다. 구경주 출납해 보시죠. 토요 구경주입니다. 국내선 3등급 1700m 연령오픈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1개의 마필이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1700m는 선두권을 장악하는 마필이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죠. 보편적으로 선두권을 장악하는 마필들의 선전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를 유심히 살펴보면 이 마필이 강선행마야 이런 평가를 내리기가 만만치 않은 경주 같아요. 과연 조금은 변수가 좀 일어날 수 있는 경주로 평가되는데요. 백돌 의원, 이번 경주에 좀 선전을 기대한다. 어떤 말이 될까요? 네, 최근에 기세가 굉장히 매서운 마필이죠. 저는 9번마 IM4U의 성장세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주입니다. 공백 이후에 3위권의 모습 이후 최근에 3번의 경주. 직전은 사실 3등급에서의 첫 도전이었고 선두권의 흐름도 좀 만만치 않았는데 마지막에 안쪽에서 몰고 올려붙이는 탄력은 상당히 열감이 좋았다고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이번 경주가 1700이기 때문에 물론 선두권에 어떤 마필이 선행을 나설지 전개를 풀어나갈지도 꼼꼼히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쪽에 있는 2번마 인비액티브나 3번마 챔피언 트로피 또한 바깥쪽에 있는 10번마 무쇠 정도가 선두권을 공략할 수 있는 모습들인데 세 마필 모두 최근에 힘에 대한 여유는 좀 적었던 모습이라 세 마필을 보내놓고 IM4U가 따라가더라도 정말 한 발의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입상권의 한 자리는 아직은 가능하다 평가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9번마 IM4U의 상승세를 좀 기대하자 이런 표현을 했고요. 상대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은 어떤 말이 있을까요? 4번마 햇빛나의 회복세에 대해서 좀 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경주입니다. 늘어난 거리에서의 입상도 이미 있었고요. 최근에는 종반에 좀 참아줬다 한 발을 쓰는 모습도 있었는데 직전 경주에서는 좀 전개 자체를 좀 원활하게 풀어내지를 못했죠. 타이밍을 제대로 가져가지 못해서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정정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번 경주 해볼 만한 상대를 만난 햇빛나 훈련에서의 성과라면 가벼운 모습 유지해줄 수 있을 거란 판단이 들고요. 안쪽에 있는 1번 스테파노가 전개상의 이점을 상당히 챙겨갈 수 있는 모습이죠. 안쪽에서 선행을 나선 경주도 있었었고 선입권 참았다가 한 발에 쓰는 전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직전에 오히려 바깥쪽 전개를 펼치면서 손해를 봤다면 인게이트 최적이라면 스테파노의 선전 충분히 기대감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2번마 인비액티브가 과연 어떤 전개를 펼쳐줄까요? 바깥쪽에 있는 챔피언 트로피와 무쇠가 어떤 전개를 펼치냐가 관건이겠습니다. 인비액티브는 선행을 갔을 때, 따라갔을 때도 매번 선두권의 세력은 좋았기 때문에 이 마필의 전개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누가 선행을 갈 거냐. 근데 저는 1번마 스테파노가 지난번에 좀 많은 인기를 좀 나눠갔던 말 같아요. 근데 좀 레이스를 좀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말머리가 좀 없지 않았나 이런 평가를 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전개 자체는 좀 편안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선 생각보다 이제 나섰던 마필로 금가기가 타이밍을 갖고 움직였는데 스테파노가 그에 대한 반응이 좀 늦었다라고 좀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직전에 실수가 있었던 만큼 좀 타이밍을 조이지 못했던 만큼 스테파노의 선전도 결코 이번 경주에서는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가속부배가 거리를 대폭 늘려서 출제했습니다. 약간 이제 공백도 있었고 그리고 그런 경주에서 금가기하고 이제 동반 입상하는데 어찌 보면 모두 다 1번마 스테파노가 1800m에서 선두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선두권을 장악할 것이다. 최적 전개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많은 인기를 나눠갔던 마필입니다. 정말 1번마 스테파노, 이역 기수 정말 이 말에 대해서만큼 누구만큼 잘하는 기수라고 생각해요. 정말 매경주 최선을 다한다는 게 만만치 않겠지만 정말 좀 최선을 좀 다해주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마필만 여쭤보겠습니다. 햇빛나란 마필이 지난번에 타이밍을 못 잡았던 건 분명했는데
말이 여전히 내측으로 여전히 기대고 있는 부분 아닌가요? 이런 부분이 거리가 늘면 결코 유리하지 않다라고 평가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결코 유리하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그 모습을 바탕으로 유난한 거리에서 입상을 했던 전력은 저는 잊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의 모습은 상당히 열약감이 좋았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자체에서도 충분히 해볼 만한 선입 가능성은 오히려 KT점을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만큼 저는 햇빛나의 회복세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냉정하게 따져보면 과거까지 능력을 이제 이끌어냈을 때요. 챔피언 트로피하고 무쇠가 그래도 순발력에서 앞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무쇠는 지난번 추유로 왔었고 저는 지난번에 챔피언 트로피가 아예 앞선을 장악할 거라고 봤는데 박대중 기수답지 않게 초반부터 아예 붙들고 늘어졌던 그런 레이스를 펼치고 말았습니다. 근데 3번마 챔피언 트로피, 10번마 무쇠가 선두권을 장악한다면 이런 전제 어떻습니까? 무쇠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늘어난 부중과 거리 자체 한 번쯤은 고민이 필요할 듯 싶고요. 챔피언 트로피는 저 역시 좀 고민이 됩니다. 이마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졸전을 펼치다가도 갑자기 빵 치고 나가서 버티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이마필의 선두력 자체는 반드시 염두를 저 역시도 하고 있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원래 이제 다리 쪽에 그 챔피언 트로피란 말이 다리 쪽이 좋지 않답니다. 근데 과거에 보면 그 실격 1800m에서 선두권을 장악하고 실격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약간 텀을 두고 나서 1800m를 선입으로 입상에 성공을 하죠. 이런 부분이 챔피언 트로피가 가진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1700m라는 것은 선두권을 장악했을 때 좀 매섭다. 지금 앞에 가는 마필도 좀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경주는 백두리언은 9번마 아이엠포유의 선전을 상승세를 좀 기대했습니다. 저는 1번마 스테파노가 지난번에 레이스를 좀 잘못 풀어가지 않았나라고 평가하고 싶어요. 그래서 1번마 스테파노의 선전을 좀 기대하고 싶습니다. 욕심이라 그러면 1번마 스테파노 그리고 9번마 아이엠포유 이 두 마필의 선전을 좀 기대해보고 싶다라고 좀 표현하겠습니다. 오늘 풀어드린 경주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들이 풀어드린 경주 다시 한번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풀어드린 경주에 보면 이제 7경주가 현대백화점 페스티벌이라는 스폰서 경주가 있습니다. 가천경마공원에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13일부터 해서 17일까지 그 현대백화점에서 출장 페스티벌 그 축제를 합니다. 어찌 보면 이제 그 세일을 한다는 거죠. 아마 그 주중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경마공원을 찾아오시는데요. 요즘 벚꽃도 피었고 그다음에 그 현대백화점에서 좀 이런 행사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찾아주실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까지 좀 준비해서 오신다면 또 어떤 면에서 아이 쇼핑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말 날씨가 푸근합니다. 저희들이 시작할 때 이런 표현을 좀 썼던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약간의 혼정 경주도 있고 인기가 적정 경주도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신다 아니면 더 좋은 결과, 더 슬기롭게 헤쳐나갈 것 같습니다. 일요경마 더욱더 열심히 위해서 일요경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